여기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레일스 프로젝트를 만들 때 레일스 뉴 프로젝트 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보시는 6번 라인에 보는 것이 이제 대시 라지 B인데, 대시 라지 B는 뭐냐면 번들 인스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폴트로 레일스 뉴 프로젝트 하고 치면은 쭉 그 스크립트 나오면 맨 마지막에 번들 인스톨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을 일단 일단 번들 인스톨을 내가 수동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옵션 주면 금방 그냥 스크립트 파일만 쫙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어디서 강의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번들 인스톨 시간 기다리지 말고 대시 B를 옵션 주면은 번들 인스톨을 스킵하라 이 옵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디폴트로는 SQLite 3가 디폴트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로컬에서도 난 MySQL을 쓰겠다 하면은 대시 D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할 수 있고, 또 PostgreSQL도 대시 D 해서 PostgreSQL 지정해주면 그냥 포스트그레인가? 다 풀로 쓰든가? PostgreSQL 다 쓸 거야 아마. 다 쓸 거야. 그 다음 옵션은 이제 그 S 옵션이 있습니다. S 대시 라지 S.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네. 이 대시 라지 S는 뭐냐면요, 스프로켓 파일을 스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로켓을 이용해서 SF 파이프라인을 쓰지 않을 때, 그때 대시 라지 S를 씁니다. 보통 레이저 할 때는 뭐 스프로켓을 이용한 SF 파이프라인을 디폴트로 이용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스타시스를 쓰는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로켓 개념을 모르고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자바스크립트 뭐 스타시트 막 그냥 삽입시키고 그냥 난리 나는데, 어쨌든 옵션은 경우에 따라서 SF 파이프라인을 써서는 안 돼. 쓰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어떤 스프로켓을 쓰지 않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렇게 대시 S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만들지 않고 싶을 때는 라지 J를 써서 실행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안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럼 만들면 되지. 그냥 만들면 뭐 디렉토리 수동으로 만들면 되지. 수동으로 자동으로 하게끔 다시 옵션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럼 다시 실행해야지. 저건 제너레이터가 아니라서 단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재밌어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가 레이즈 뉴 그다음에 테스트 앱 해가지고 여기서 J를 옵션 주잖아요. 그러면 자, 난 이거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드는 거야. 야, 이상하다. 안 만드는데 왜 만들었을까 하고 이제 쭉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리무브를 해버려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안 보여? 잠깐만. 보여요, 이제? 이게 마지막에 리무브를 해버리더라고. 마지막에 리무브. 그래서 난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 했고요. 그 다음에 T는, 라지 T는 우리가 레이스 프로젝트 세운다면 디폴트로 테스트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테스트 스위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만들고 싶지 않을 때 이 옵션을 쓸 수가 있죠. 지금 이거 만들어졌지. 그러면은 그래서 다시 레이스 뉴 하고 테스트 app 해서 테스트
만들지 마라. 진짜 안 만들어졌어요. 진짜 없어. 응? 진짜 없어. 진짜 없어요. 이게 디렉트만 보는데 앱 아니 안 들어갔고. 보시면은 테스트 디렉토리 없어요, 그죠? 없어요. 앱, 빈, 뭐 config, div, live, log, public, temp, 밴드 있는데 테스트 디렉토리가 안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런 옵션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뭐 사실 이런 건 별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옵션 이외에도 여러 옵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건 골라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그거죠. 콘솔. 레일스 콘솔은 이제 아까 그 레일스 러너가 레일스 컨텍스트에서 어떤 루비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만든 거라 그랬죠. 여기는 레일스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컨텍스트로 들어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떤 뭐 클래스나 객체 이런 걸 다 한번 확인해보고 데이터베이스도 테스트해보고 액티브 레코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모델에서 작업하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일스 콘솔이죠. 레일스 콘솔 다 해도 되지만 그냥 C만 써도 됩니다. 레일스 콘솔이 들어가게 되고 디폴트로 들어가면은 개발 모드죠. 디벨롭먼트 모드가 되겠고 이게 왜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혹시나 프로덕션 모드로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바로 그냥 프로덕션이라고 쳐주면 모드가 프로덕션 환경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콘솔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혹시 하더라도 실제로 저장이 안 되게 다시 말해 샌드박스처럼 레이스 콘솔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옵션으로 S 옵션을 주면 스몰 S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in sandbox 그래서 어떤 변경도 롤백이 된다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건들지 않고 액티브 레코드 가지고 데이터 작업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서버. 이제 레이즈에서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를 기본 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C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웹 서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본 디폴트로 쓰는 거는 그죠? 웹플릭이죠. 그래서 서버도 되지만 약자로 S만 써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현재 개발 모드에서 하고 있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웹플릭 1.3.1 버전을 서버를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3000 포트 디폴트로 돼 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일스 서버에도 옵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레일스를 서버를 이렇게 띄우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프론트 땅에서 떠 있어요. 프론트로 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데모는 포그라운드에서 이제 서버가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데몬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옵션을 D로 주면은 백그라운드로 웹 서버가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보는 게 뭐라고 그러죠? PS 뭐 어떻게 보는데? PS 뭐 EF-Y 나 이거 뭐 마이너스 EF? 네. EF 네,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EF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하이 그냥 치면 그래. 그래도 나와. 너무 달아. 빼나. 그래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딘 거지? 요건가요? 요거네. 요게 뭐야? 1시간 전에? 스타트. 그래브를 잡아보세요. 그래 지하로 뭐지? 레이스인가?
뭐라 해야 되지? 네, 이거네요. 없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레이즈 요거. 네. 요거. 아니 그 위에. 요거요? 요거 데모 됐네.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프로덕션 저기 그렇게 돌면은 뭐 백에서 돌면 뭐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한 화면에서 그냥 뒤로 대문 빼버리고 그 텀에 쓰겠다는 거지. 때문에 그 용도죠. 뭐 별다른 거. 그런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거는 저기 웹브릭 자체는 디벨롭 아니 그러니까 데모할 때 창이 작으니까. 아니 옛날에 실제로 웹을 서비스도 했어요. 웹브릭을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본인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하겠다는데. 근데 어쨌든 뭐 옵션을 뒀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포트죠. 포트로서 우리가 디폴트는 3000 포트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여기에 어디서 떴지? 아까 그 백그라운드 써있는 그게 떠버렸구나. 가만있어 봐. 그게 몇 번이었지 아까? PS F 해가지고 그래 레이즈 바로 쳐줘야 되나? 요거죠. 킬 마이너스 9 그러면은 자 레이즈 서버를 띄우면 기본으로 이제 디폴트 포트는 3000 포트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포트 두 개를 프로젝트 두 개를 띄고 싶다 그러면 포트 돌리면 컨트롤 C가 안 되네. 응? 백으로 돌리면 컨트롤 C가 안 되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P로 해가지고 옵션을 4000 포트 지정하면 4000 포트가 뜨겠죠. 4000 포트라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 환경을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버 환경을 이 옵션을 줘가지고 디폴트는 디벨롭먼트죠. 그래서 로컬에서도 이제 프로덕션 모드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레이즈 S-E 해서 프로덕션하고 해주게 되면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날까? 프로덕션 하게 되면은 실제 운영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덕션 모드로 쓰게 되면 여기 나오죠. 현재 프로덕션 모드로 지금 서버가 지금 구동됐고요. 그래서 이때는 에셋 파이프라인, 스프로켓과 함께 에셋 파이프라인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셋 프리컴파일이 되지 않으면은 물론 컨피그에서 설정이 나름이지만 일단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어떤 에셋이 퍼블릭 디렉토리에 assets 디렉토리에 일단 프리컴파일 돼서 스태틱 파일로 만들어져야만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제대로 자원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프로덕션 모드를 할 때는 그걸 해야죠. 레이크 assets precompile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JS 파일과 어플리케이션 JS 파일과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CSS 파일이 각각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서버를 띄우게 되면 이제 스태틱 파일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제가 아까 레이즈 옵션이 있다고 했죠. 옵션을 보려면 이제 H 옵션 주게 되면은 이렇게 몇 가지 옵션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레이크입니다. 레이크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레이크 태스크는 테스트가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명령을 실행하는데 현재 테스트 유닛에 그 테스트가 작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러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는 테스트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제너레이터는요. 레이스 제너레이터라고 풀로 쓰면 되지만 그냥 G만 써도 되겠습니다. G 쓰고 엔터 치게 되면 현재 레이스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제너레이터의 종류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스 관련된 제너레이터는 뭐 에셋 컨트롤러 쭉 있죠. 이렇게 카피 스크립트를 만들어주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jQuery도 사실은 jQuery 인스톨하게 되면은 jQuery 파일을 퍼블릭 디렉토리에다가 생성해 줍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쓸 필요가 거의 없고 자기가 스프로켓이나 에셋-페퍼를 쓰지 않을 때 jQuery 인스톨을 하게 되면 퍼블릭 디렉토리에 SS에 만들어집니다. jQuery 파일이 jQuery 파일과 jQuery underbar UJS 파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테스트 유닛에 들어가는 각종 컨트롤러 제너레이터 쭉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너레이터의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스카폴드 제너레이터가 많이 쓰죠.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되게 스카폴드 제너레이터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처음에 스타트를 하죠.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그 개발자들은 뭐 스카폴드를 안 쓰고 아주 불필요한 템플릿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다 날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상민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절대 써요. 어? 진짜 써요. 그렇죠. 쓰고 지워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기본 세팅할 때는 저 레이스 가이드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스카폴드는 저도 디폴트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는 거고 모델은 모델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폴드를 레이스 제너레이터 스카폴드 하면 되게 이제 모델 클래스 이름을 하나 써주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써주고 스트링은 디폴트라서 스트링을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지 않고 스페이스로 구분해서 속성들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는 뭐 텍스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콜론으로 데이터 타입을 다음에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때로는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서 리미트, 랭스를 제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만 쓰든가 하여튼 뭐 해보죠.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은 스카폴드 제너가 만들어졌는데 이미 포스트가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너레이터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디스트로이도 있습니다. 디스트로이는 제너레이터를 삭제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D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위에서 충돌난 거는 이미 포스트 스카폴드 중에서 포스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그냥 포스트라고 쳐주면 그 전에 스카폴드로 만들었던 것이 제너레이터 포스트가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D 스카폴드 제너레이터 써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전에 만들었던 게 싹 다 지워지고요. 다시 레이즈 제너레이터 스카폴드 포스트라고 했지. 요걸 이제 치면 자, 지금 지정했던 그 텍스트 다음에 255라고 돼 있죠. 255라고 돼 있는데 요거에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파일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파일 보면은 이거 보세요. 리미트 250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 커맨드 라인에서 속성 다음에 컬리 브레이스를 써가지고 거기다 숫자를 입력해 주면은 그 길이를 제한을 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다 쓰시면 뭐 다른 거. 길이 말고 뭐 요건 제한돼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인덱스를 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를 해주는 그런 명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가 있다. 유저를 쓰는데 유저를 이제 포린 키로 지정하고 레퍼런시스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혹시 폴리몰픽으로 쓰고 있다. 폴리몰픽 옵션도 아마 컬리 브레이스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덱스를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정할 수도 있고. 안 보여. 안 보여요? 스크린 캐스트에는 아마 올라올 거예요. 잠깐만.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구만. 자, 이렇게 안 보이죠? 보였어요? 오케이,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걸 이제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폴드에서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컨트롤러는 쉽습니다. 또 어려울 거 없죠. 제너레이터. 그냥 컨트롤러, 제너레이터 쓴다. 어떤 컨트롤러 쓸 것이냐. 지금 포스트 컨트롤러로 씁니다. 아니지. 그냥 포스트라고 복수만 쳐도 됩니다. 컨트롤러 이름은요, 모델 이름에다가 복수형을 쓰면 컨트롤러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S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쓰는 건 뭐, 인덱스가 한 필요. 예를 들어 인덱스 하나 하고, 쇼만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불상사가 생겼네요. 그럼 또다시 제너레이트가 아니라 destroy the scaffold post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raise generate 컨트롤러에서 post라고 쓰고 index show라고 치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한번 볼까요? 그럼 컨트롤러가 어디 만들어졌는데 여기 있네요. 컨트롤러 만들어졌는데 컨트롤 보면은 만들어졌죠. 인덱스하고 show method 인덱스 액션이 만들어지는 컨트롤러 템포레 파일이 자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제너레이터죠. 모델 제너레이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스카폴드 제너레이터하고 명령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뭐 포스트, 타이틀, 뭐 컨텐트, 텍스트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모델하고 스카폴드 제너레이터의 차이는 모델에 대한 것만 만들어주죠. 그래서 모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파일과 모델 클래스 파일을 두 개만 만들어주죠. 그러나 스카폴드는 MVC를 다 만들어줍니다. 모델과 컨트롤러와 뷰단, 그 다음 기타 테스트 유닛 이런 것들을 작동산이 리소스에 관련된 일괄 수트들을 다 한꺼번에 다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스카폴드가 거의 뜻은 거푸집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리소스를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거푸집 같은 형태로 만들어준다 해서 스카폴드라는 이름을 아마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카폴드와 모델 제너레이터는 어떤 명령 라인에서 쓰는 방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생성되는 템플릿의 종류가 다르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좀 더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 한 5분 쉬었다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pause.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destroy 했죠? destroy 했어요. 그 다음 D자 줄여서 할 수 있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거기 다 사라져버렸네. 이거 메뉴에 올라가는 명령 모르겠다.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 해보겠습니다. 레일스에서 그냥 콘솔도 있지만은 DB 콘솔도 있습니다. 그래서 DB 콘솔 아니지 레이크 콘솔도 있지만 DB 콘솔도 있습니다. DB 콘솔을 줄여서 DB라고 해도 되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디폴트로 잡혀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SQLite로. 그래서 SQLite의 명령 또 달라서 점을 찍더라고요. 예, 점 찍어서 잘 모르겠으면 헬프라고 치면은 여기서 쓰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스키마를 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올 거예요.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등록되어 있다. 테이블스라고 치면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셀렉트문은 아마 똑같이 셀렉트라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스 치면 두 번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DB 버전 번호가 이렇게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D를 치면 빠져나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스 DB 콘솔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여기서 염두에 둘 거는 이거죠. DB 콘솔인데 디폴트는 디벨롭먼트죠. 그런데 프로덕션 모드에서도 DB 콘솔을 띄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이라고 치면 현재 프로덕션 환경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 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러너가 나오네요. 러너는 제가 좀 이따 따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아까 레이크의 디폴트 태스크가 뭐가 있는지 설명드렸죠. 그래서 레이크 대시 태스크스나 대시 라지 T를 쓰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크 대시 라지 T를 치면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레이크 태스크의 목록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경험이 쌓이면요, 여기 있는 태스크를 어느 정도 다 뭐 하는 건지 다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아직도 스키마 덤프라는 근데 설명드릴게. 근데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서 자, 이럴 때 태스크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특정 네임스페이스 있는 거 보고 싶다 할 때는 요거 뒤에다가 DB에 관련된 거 치고 싶다. DB를 딱 치면 그만 딱 나와. 요런 팁이 있어. 요런 팁이 있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SS에 대한 거 보고 싶다. SS. SM만 넣어. 아주 이런 그 주옥 같은 오선들이 실제로 공부하면서 저도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도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크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그 레일스를 처음에 만들고 웰컴 어보드라는 그 레일스 인덱스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레일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그건 웹 버전인데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도 현재 프로젝트의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about이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레일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루비 버전, 잼 버전, 렉 버전, 레일스 버전, 현재 서버에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레코드 버전, 메일러 뷰 서포트 버전, 그 다음에 렉은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환경, 개발 환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현재 스키마 버전이 뭐다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프로덕션 모드에서는 SS이 퍼블릭 디렉토리에 여러 개의 그 자바스크립트나 그 다음에 스타이시스가 있다면 이걸 합치고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하고 때로는 그거를 갖다 압축해서 서버에다가 올려놔야 어떤 리퀘스트가 왔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나 스타일 시트를
하나의 파일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프로켓을 이용한 SF 파이프라인 쓸 때의 장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덕션 모드를 우리가 로컬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일즈 서버 그다음에 이 옵션 쓴다 그랬죠. 이 옵션 프로덕션 라고 주게 되면은 프로덕션 이제 시뮬레이션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건 제가 요거 전에 SS 프리컴파일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